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에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전에 상속 증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시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을 보게 되면요, 제1항에서는 평가 기준일, 즉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요, 2항에서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61조부터 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61조부터 65조까지를 보충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격이 있는 경우에 이 가격을 말하고요, 제78조 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가격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 사례가액, 유사매매가액이라는 용어들을 흔히 사용하고 하는데요, 이 용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인 경우에 이걸 적용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가격 아닌 경우에도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 이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든가 꼬마 빌딩 등 이런 것들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설명하면서 제78조 1항에 따른 기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78조에 대한 그 기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평가 기간에 대한 원칙은 증여일,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고요, 증여인 경우에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그 다음에 상속인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6개월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78조 1항에서는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플러스 6개월을 붙였고요, 상속인 경우에 신고를 6개월까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9개월을 붙였는데, 이 기한이 78조 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이 기한까지 국세청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결정해주는 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기한 중에 감정평가를 요청하겠고요, 감정평가 금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상속재산, 증여재산으로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심 재판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는데 소급 감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심 재판 결과 중에 국세청이 패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산정 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 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가격 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
있다고 보아라는 가정하에 감정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왜 가격 변동이 없었냐라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이 2024년 4월 24일 날 수원고등법원 판결인데요.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 산정 기준일 및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인데요.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라는 가정,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이 승소한 사례인데요. 지금까지 2심 판결은 3건이 나왔습니다. 한결같이 3건 다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판결은요, 조세 법률주의 및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10월 10일 날 판결된 내용인데요.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한 가액인 경우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패한 사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단독주택과 고급 아파트까지 확대를 하고요. 금액 기준도 낮춰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규정은요, 국세청 내부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대상도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보충적인 평가 방법 금액과 차이가 10억 원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충적인 평가 방법과 감정평가 금액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한정을 했었는데요. 신문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업무 현황 보고 내용에 따르면요, 내년에 꼬마 빌딩 외에도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까지 현저하게 시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예산을 현행 45억 원보다도 51억 원이 더 많은 96억 원을 편성해서 추측컨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했었던 것을 더 낮추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걸로 업무 현황 보고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고급 아파트 뿐이 아니라 50억 원 이하인 비주거용 부동산, 즉 꼬마 빌딩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대응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2월과세 폐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라는 세법 개정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인데요. 법인세인 경우에 2억 이하는 9%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법인인 경우에는 이 2억 구간을 없애버리고 200억 이하는 무조건 19%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법인의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보면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경우에는 양도소세를 2월 과세를 해주고요. 3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1항을 보면은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조 3항을 보면은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제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28조와 29조는 국회 통과가 아니라 국무회의 통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과 고가 아파트, 그 다음에 시가가 낮은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금년 안에 빨리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시가로 현물 출자가 가능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해석 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한 그 가액이 있을 경우는 그 가격을 쓰고요, 없으면은 감정가액, 그것도 없으면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인데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5항에서 보면은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에 이 평가 대상 기간은요, 아까 앞전에서 얘기한 제49조에서 평가 기간, 증여인 경우에 전 6개월, 후 3개월, 상속인 경우에 전 6개월, 후 6개월이었는데요. 양도인 경우에는 전후 각각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요, 개인과 법인 간의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국세청이 해석한 내용도 89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89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했을 경우에 그 가격, 그것이 없으면은 감정평가가 없으면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도요, 2월 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상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요,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한 가액,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61조 내지 64조, 즉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시가 하는데요, 기준시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임대료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저당 채권 잔액을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감정평가 소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2025년부터는 확대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폐지되느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현물 출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법인 전환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법인 전환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만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내용에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